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200만 원 이상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수익률도 꽤 나오고요. 시세 차익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수익이라는 거는 어쨌든 시세 차익과 운영 수익, 월세 수익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나오는 상품이 적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0대, 40대 때만 해도 가장 인기 있는 평형대가 이제 30평 대 같아요. 예. 이제 중산층의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사람이 제가 얼핏 보기에는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에서도 인기 평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30평형대를 네.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입니다. 근데 뭐 33평부터 뭐 36평까지 이렇게 네. 뭐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전용으로 보면 같은 건데요. 말씀하셨듯이 이게 가구가 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는 주는데 가구가 늘는다는 것은 네. 3명 있다가 이제 1명, 2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구가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이미 가장 인기 있는 평형은 20평형으로 바뀌었거든요. 20평형으로. 예,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가구의 분화도 있지만 공급 사이드의 변화도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20평형들 주공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방 2개 화장실 하나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화장실 하나를 되게 불편해 하십니다. 맞아요. 예, 결혼해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사시면 이렇게 각자 화장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안방 화장실은 이제 부인이 쓰시고 그렇죠. 예, 밖에 화장실은 남편이 쓰는 맞아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그 20평대를 선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네. 요즘 이렇게 새로 이제 분양하거나 입주한 뭐 10년 내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20평대 가보시면 이게 전용 5구 제곱미터입니다. 네. 그죠? 예, 요게 가보시면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네. 30평대와 똑같아요. 그러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발코니 확장이 가능해졌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건축적인 또 기법들도 많이 도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납 공간도 잘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20평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실에 보면 뭐 이런 또 룸 같은 걸 하나 네. 만들어서 뭐 저장하고 이런 것까지 맞아요.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굳이 30평대 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위당 면적, 즉 평당 가격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20평대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걸로 계속 내몰리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방에 가보시면 여전히 그 큰 평형들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가격 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뭐 몇천만 원 차이니까 뭐 30평이 있을 바에는 40평 가자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요. 서울은 다릅니다. 그 방 하나가 지금은 몇 억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방에다가 이제 뭐 취미생활 하시는 네. 그런 물품들 막 이제 텐트 같은 거 쌓아놓고 이러시는데 몇 억짜리에다. 예, 그러니까 몇 억짜리에도 그러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20평대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제 일본과 같이 간다고 하면 컴팩트 맨션이라고 일본에서 하는데요. 컴팩트 맨션이요. 예, 그거는 이제 전용 면적 50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평형대인데요. 네. 요런 상품들도 저는 인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요거는 진짜 방 2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40% 이상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럼 줄을 거냐? 예,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늘 가능성이 또 크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컴팩트 맨션, 일본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방 아까 2개, 화장실 하나. 그 수요자 측면에서도 이제 인구 구조도 그렇고 소득 문제 때문에 예, 예. 이제 30평대보다는 5구제곱미터, 그렇죠. 20평형이 선호하는데 그럼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도 작은 게 유리한 건가요? 예, 공급자 측면에서도 작은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비싼 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 많이 쪼갭니다. 네. 예, 쪼개는 이유는 그 비싸지기 때문에 쪼개서 뭐 2억이라 그러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딱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상황으로 계속 쪼개다 보니까 이제 적어지는데요. 아파트도 이제 그런 측면이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10억이다 그러면 예전에 30평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평밖에 못 산다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20평을 이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요. 네. 현재는 이제 아직은 여전히 30평대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요. 예,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도 최근에 이제 원가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오피스텔과 비슷하게 이제 쪼개는 방향, 그럼 뭐 궁극적으로
20평형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컴팩트 맨션 20평 이하, 전용 50제곱.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용 4구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그 좀 특이하긴 했는데요. 그 반포에 그 분양할 아파트인데요. 네. 4구인데도 화장실 2개를 만든 데가 있어요. 그래요? 예, 4군데요? 방은 2개인데. 오.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평형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도 작은 것, 또 공급자도 작은 것을 원하게 되면 시장은 또 그렇게 흘러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어느 지역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지역. 좋은 지역, 역세권 이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공급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서울 주요 역세권의 소형 평수 예, 맞습니다. 좀 더 예. 오를 때 좀 더 빠르게 오른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안정성, 수익성? 네, 뭐 안정성, 수익성들도 다 따져볼 수 있는데 뭐 빠르게 오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상품들은 뭐라 그럽니까? 가격 민감한 상품이니까요. 그렇죠. 이를테면 빨리 오르는 건 또 오히려 압구정동 50평 그냥 거래를 막 50억씩 막 이렇게 하시니까 네. 사실은 오히려 이제 그 빨리 오를 수 있는데요. 좀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컴팩트 맨션이라든지 조그만 상품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상품이거든요. 이걸 월세로 해서 수익을 맞추기는 그쵸. 한국은 아직 힘듭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가능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4구제곱미터 이런 거는 이렇게 월세도 잘 나가거든요. 네. 이렇게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200만 원 이상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수익률도 꽤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세 차익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수익이라는 거는 어쨌든 시세 차익과 운영 수익, 월세 수익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나오는 상품이 적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렸던 월세 수익이 많은데 시세 차익은 적거든요. 그쵸. 안 오르거든요. 잘. 그런데 아파트 작은 거는 이게 시세 차익도 있으면서 월세 수익도 나올 그러네요. 수 있는 상품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런 이제 소형 평수 아파트를 고를 때 예. 역세권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역세권이라고 하면 그 인근에 이제 직장으로 진입하기 수월한 곳이 예. 이제 어찌 보면 역세권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직주 근접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 같은 주요 핵심 지역에서는 예. 이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예. 빈사무실이 많아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보면 직주 근접이 조금씩 깨져가고 있는 거죠. 예, 예.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죠. 예,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미국은 원래 이제 그 교외라고 그러죠. 서벌번 지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뭐 이렇게 왜냐하면 그 넓은 면적의 주택을 미국은 이제 아직도 80% 가까이가 단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요? 예, 단독을 선호하십니다. 아직도.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만션이라 그러죠. 네. 이게 많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한 60% 가까이는 그 단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기형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 국민성하고도 연관이 좀 있고요. 외국은 이제 그 독립적인 걸 좋아하시는데 한국 분들은 이렇게 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걸 원래부터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공실률이 한 20% 됩니다. 네. 이거는 도심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도심의 좋은 지역의 공실률이 한 20%씩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라든지 아니면 리츠가 가지고 있는 대형 오피스 건물이 지금 네. 공실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뭐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르면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지금 도심의 공실이 오피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